자, 이번 시간은 토지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일단 기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인문과정에서는 여기 이제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예전에 제가 EBS 예전에 촬영했을 때도 좀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왜 EBS 촬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럼 학개론이라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서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이런 것들만 다뤄서 그 대신 제가 인문서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 제3절에 있는데요. 자, 토지 용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토지 용어. 자, 그래서 이 토지 용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게 또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부지를 먼저 놨죠. 부지와 택지가 좀 다릅니다. 자,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가능한 토지와 하천부지나 철도부지 같은 건 건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넓게 봐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근데 택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가능하다. 그럼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서 책을 보시면요. 자, 택지 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부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정한 용도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입니다. 밑줄. 건축 용지 이외에 하천부지, 철도 용지까지 포괄적인 용어예요. 근데 택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건축 용지,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다. 자, 소지라는 것도 출제는 됐었는데요. 자, 출제가 자주 출제는 안 돼요.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원지다. 우리가 원시적이다. 자, 소지는 바탕 소자거든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와 핵지를 이제 본다면, 자, 요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필지하고 핵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지와 핵지를 봤을 때, 자, 필지와 핵지를 구분한다면, 자, 필지는 하나의 우리가 지번이에요. 지번이 거꾸로 번지잖아요. 이 땅이 누구 건이라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서는 등록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또 등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면적단위 하면 안 돼요. 면적단은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소유권이니까 이거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활동할 때,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할 때,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보다는 어때요? 이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획지예요. 우리가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됩니다.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소 가셔서 보통 뭐 갑돌이 땅은 얼마예요? 을돌이 땅은 얼마예요? 그러진 않죠. 자,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자가 29번째 땅은 얼마, 30번째 땅은 얼마 그렇진 않죠. 자, 여기 도로가 뚫리면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가격수는 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자, 그럼 이렇게 암기기법을 갈게요. 자, 우리 하나의 지번이 묻는 등록이다. 그럼 이거는 필지 나오면 지번 보시면 되고 가격 나오면 사람들이 돈을 보면 획하죠. 그래서 가격 나오면 획지다. 아, 이건 경제적이구나. 그 다음에 이건 지번, 소유권이니까 법이니까 법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필지가 오니까 또 법률적 이렇게 해서 암기기법을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필지는요 법률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등록단위다. 면적단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획지죠. 돈을 보면 확 가죠.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강북과 강남이 나눠질 수 있고요. 행정적, 용도지역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자,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도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 밑에 우리가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어에 불립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비교가 시험에 나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자, 들어볼까요? 자,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택지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이 농지, 나무 심는 땅이 임지입니다. 그러면 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요. 나중에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전답 가수원이라는 거 배우십니다. 그래서
반론 가수원, 전답 가수원이 있고, 자, 임지지역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게 되면 용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가구용 목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그 나무 땅을 얘기를 하고요. 자, 신탈림이라는 건 땔감 떼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재림하고 그 다음에 신탈림이 있다.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은요. 우리가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나왔었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렸죠.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선을 넘지 않으면 이행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임농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이건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역 상호 간에 바뀐다. 이건 대분류다. 그럼 후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바뀝니다. 안에서 바뀌면 이건 작게 바뀐다. 자, 이 파란색으로 치는 거는 다 안에서 바뀝니다.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이건 이행지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우리가 농지라고 할 수도 없고 택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건 택지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은 후보지고요. 지역 내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뀐다. 가정 중의 토지는 우리가 이행지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지입니다.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상호간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행지는 지역 내가 용도상이 바뀐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특징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가정 토지를 말하며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 법지와 빈지도 우리가 실제 빈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를 묶었을 때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와 빈지. 자, 법지는 우리가 이런 토지예요.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라면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럼 분계를 막기 위해서는 국대를 꼭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건 쌓아야지만 건축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는 측량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측량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소유권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예요. 토지인데 여기서 어떤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다.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는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빈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한대.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자,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왜 갯벌 같은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조와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우리가 간석지, 갯벌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부터 최고 만조수익까지를 얘기하며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우리가 바닷가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해수욕장 가시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 소유권 인정 안 되죠. 우리가 팔아서 뽑고 돈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빈지니까 소유권은 없다. 소유권은 없으나 그러나 이용 가치는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다. 그래서 법지는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서 경사 이루어진 노원토지로서 측량문을 포함된다.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자, 빈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된다. 근데 활용식은 있다. 그렇게 가지고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최대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다. 바닷가로 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나지와 건부지는, 나지는 이 벌거벗을 자자예요.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지라는 것은 정착물도 없고요.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나중에 이제 보는데 사법상의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라는 것은 들어보시면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맹지 대지로 갈게요. 자, 시험 문제는 대지는 출제가 잘 안 됐어요. 맹지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맹지라는 것은 소경맹자예요. 눈먼 땅을 얘기를 하죠.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로에 접선면이 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대지라는 것은 이 대자가, 자, 대신한 대자에다 흑도자를, 오디자를 써서 자르형 모양이거든요.
자, 자료형 모양의 대자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자, 도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소방도로가 나잖아요. 근데 2m 이상이 되면은 건축이 가능하다. 그럼 이걸 연결하면은 자료형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료 대지인데 이건 출제 비도가 낮고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들어갑니다. 자, 나지랑은 어떻습니까? 나지랑, 자, 우리나라의 나지랑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에 대한 그 토지 사용 수를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공법상 규제는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 맹지와 대지에서 맹지는 도로에 어떤 접선면도 가지지 못한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고 대지는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선면을 갖는 자료형 모양의 띠가 띠게 되는 토지다. 맹지와 달리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나머지는요. 자, 휴안지는 휴자가 신류자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농지 비옥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경작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휴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지와 공안지는 틀립니다. 자, 공지는 일정한 시설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등의 제한에 의해서 비워둔 땅이고요. 공안지라는 것은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등으로 제한에 의해서 비워둔 땅이다. 이렇게 해서 공지와 공안지가 틀리다는 거. 자, 포락지라는 것은 그림을 잠깐 그리면요. 포락지는 자, 이렇게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절토돼서 하천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포락지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건 원래 개인의 토지였어요. 근데 이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자,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자, 고압선의 밑에 있는 토지는 보통 감가가 되죠. 선화지는 감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타의 토지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해드린 게 두 개씩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가고 이건 기타의 토지는 또 나중에 기본소에 가니까 그때 또 우리가 부연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의 특성이에요. 이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토지의 특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과 그 다음에 인문적이라는 특성이 있죠. 이 두 가지 특성에서 특히 자연적 특성이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여러분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총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번 기본 강의가 아닌 인문 과정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다. 자,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토지 자체. 근데 인문적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특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우리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물리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유형적 측면이에요. 자연적. 물리적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고요. 인문적이라는 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도적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가능하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연적 특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자연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부동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성이라는 것은 안일물체 서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물리적이라는 거 꼭 써야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말을 쓰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자, 이런 겁니다. 자, 설명을 이따 하겠지만 지구 땅이 늘어나질 않아요. 지구 땅이 절대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특히 택지로 바뀌면 돈이 되니까 경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부종성이라는 자체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이구나. 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건 인문적 특성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우리가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감가되지는 않아요. 자, 막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토지가 다 틀리죠.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안 된다. 물리적 대체.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용도의 다양성이 인문적 특성이라면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토지를 합치거나 분필한다는 거는 토지가 그럴까요?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토지가 병합할 수도 있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더라. 이것도 인문적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위치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한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가서 우리가 볼 겁니다. 아, 그렇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러면 자연적이 먼저 나왔겠구나. 그럼 얘는 선천적이다. 선천적으로 먼저 나왔다면 그럼 인문 쪽은 나중에 나온 학문이지 않니? 후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안 된다. 근데 인문 쪽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있더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자연적은 안 된다. 그러면 불변적이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인문 쪽은 가변적으로 바뀔 수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불변적이라는 말을 쓰죠. 자, 대표적인 게 제가 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부동성과 개별성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인문 과정에서는 각각 이 특성이 파생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자연적이라는 특성은 물리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거는 토지를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말을 쓰죠. 부동성,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자, 지금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경기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전국을 봤을 때 어때요? 당연히 지역마다 경기가 다르잖아요.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틀리듯이. 자, 그러면 서울하고 우리가 서울시와 자, 인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동산이 다르겠죠. 자, 근데 이게 모나미 불펜이다. 이 불펜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급 조절이 돼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원이면 서울도 1,000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자체가 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모나미 볼펜이 만약에 여기서 초강급이어서 너무 남아돌아요. 근데 서울은 초과수요입니다. 그래? 그럼 트럭으로 옮겨. 옮기면은 어떻습니까? 가격 1,000원이라는 게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 전국 시장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격차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겠고 올라가는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키포인트. 그래서 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냐면요. 지역화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만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자, 만약에 서울에서 인천을 땅을 사려면 직접 가야 됩니다.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 장소에 임해야 되고요. 여기 서울에서 중개업 하다가 인천으로 가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중개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럼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분석하고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또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건 움직이잖아요. 자,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 자동차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토지 옆에서 토지가 영향을 준다는 자체가 외부 효과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 토지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왜? 안 움직이니까.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이 들어왔다.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 가면 싸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전국이 다 똑같죠. 그런데 아파트는 달라요. 같은 아파트라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인접성이에요. 그래서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책을 보기 전에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개별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개별성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마다 똑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3천만 필지가 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러면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 물리적으로 다 틀리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가 어려워요. 물리적인 대체가 어렵다. 자, 그러나, 자, 여기 이 강남역 서울이라면 여기도 하고 나면 여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용도면에는 대체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에는 대체가 가능하더라.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게 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지역마다 다르면 얘는 물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자, 토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얘는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을 썼어요. 그럼 얘는 그거 쓰면 안 되죠. 얘는 구체화, 근데 하나씩 개별화됐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우리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일물일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한번 우리 이 칠판 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칠판 주기가 만약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일물일가라는 것은 용어 정리가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장 가셔서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같은 시장에서 같은 시점에서는 얘 1,000원, 얘도 1,000원일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럼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으로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건 개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땐 부동성과 개별성을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자,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입니다. 자, 또 하시세요. 2번, 국지화, 지역화, 3번, 국지성, 지역 분석, 임장활동, 정보활동, 외부 효과. 자, 동상과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건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점유로 공시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합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를 작업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간단히 보시고요. 자, 개별성은 틀리죠. 개별성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질성, 비대체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라는 것은요. 독점화는 이 토지가 이 하나의 소유자밖에 없어요. 개별 공급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다 다르다. 독점화 시킨다. 부동산 상품이 표준화가 어려워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한국간에 개별 분석, 구체적. 자, 얘도 임당 활동과 정보 활동을 하게끔 만들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서 봐야 되거나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부동성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안 하거든요. 부동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보 수집이 또 많이 들어가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각각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게 합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개별성은 또 우리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계량물이 정착물이거든요. 그게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개별성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인접성을 끝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부등성과 양속성을 가도록 하죠. 자, 인접성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럼 인접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돼 있죠. 근데 자동차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게 부동성과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에서는 비슷하다. 인접돼 있기 때문에 옆 토지가 상업지면 얘도 상업지다. 용도면에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어요. 경계 문제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경계 문제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파트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으면 안 되죠. 근린 상가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부가 29번지에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더니 자, 갑돌이가 땅값이 올라갔어.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자, 인접성으로 들어갑니다. 인접성은 물리적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토지는 인접지와에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 동그라미.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해야 된다. 논리가 되겠고요. 용도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을 같이 묶어서 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의 특성. 자,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까지 묶었고요. 다음 시간은 부중성과 영성 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